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02호를 공급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택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비와 기금 예산 등 총 사업비 76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2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들의 정착, 취창업,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 청년과 대학생 1인 가구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반값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청은 4-2 생활권에 캠퍼스와 연계된 공원 및 광장,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 등을 위한 청년주택 및 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청년창의존을 23년 6월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시는 사업 대상지인 4-2 생활권 지편동 부지 매입을 위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토지 공급지침 개정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1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형유산 보유자와 이수자를 통해 직접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 중입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가야금과 판소리, 색지공예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 안내문에 있는 구글 폼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은 오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 세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층에서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모집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수교육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시민독서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가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없을 경우 해당 도서를 보유한 관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기존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던 관내 20개 도서관에 싱싱 전이나무, 어진 작은 도서관 등 3개 공립 작은 도서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산하에 있는 전체 공공도서관 23개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시민의 독서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세종시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 도착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에 대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도서관 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8월과 9월에 걸친 폭염 기간 중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병원 이송과 귀가를 지원하는 임산부 안심 119 이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 진통, 임신 중독증 및 다태 임신 등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말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임산부 안심 119 이송 서비스는 고위험 임산부의 정기 검진일 병원 이송, 위급시 응급처치 및 분만 도움, 병원 진료 후 귀가 지원 등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내 고위험 임산부는 세종소방본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안심 119 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폭염 기간 동안 충청권역 병원 이송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구급 서비스 수요를 검토해 타 지역 이송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해 119 안심콜 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19 안심콜은 서비스를 신청한 임산부가 119 신고를 하면 신청 당시 입력한 자택 주소 및 질병, 치료 병원 등의 정보가 출동한 구급대원에 자동으로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고령인 또는 독거노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본인과 보호자가 119 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감시단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계도에 나서게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행정지원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으로 주 5일 근무이며 보수 기준은 2024년 시급인 11,416원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마을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세종마을교사들이 아동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응급처치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세종마을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이해, 사례 소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 상황 발생 시 세종마을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학생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등 세종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교육 분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에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는 본청 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합니다. 이번 연습은 필수 요원 불시 비상 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주요 현황 과제 토의 훈련, 전시 직제 편성 훈련, 소산 이동 훈련, 학교 재배치 훈련 등의 실제 훈련과 도상 연습 등을 수행해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 현장, 대전 현충원 견학을 진행해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범정부적인 연습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에는 관내 전 학교와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으로 비상시 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및 오물풍선 등을 이용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을지연습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공직자 안보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